안녕하세요.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자로 활동 중인 키무칸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제 이모티콘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방송의 편성은 수업 내용과는 다른 쉽고 편하게 듣고 따라해 볼 수 있는 스타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최소한의 정보로 최대한의 효과를 여러분들 손에 장착할 수 있도록 쉬운 실습 위주의 원리학습 형태로 이끌어가 보고자 합니다. 매 회차 수업을 듣고 직접 따라해 보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즐겁게 그려봅시다. 오늘은 캐릭터 이모티콘을 처음 시작하실 분들을 위해서 현업에 있는 제가 추천드리는 첫 번째 기능 설명과 캐릭터 이모티콘 시장에 관련한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를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꼭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의 캐릭터 컨텐츠 개발에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첫 걸음이니까 너무 어렵지 않게 가볍게 가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제가 캐릭터 이모티콘 관련돼서 시장의 흐름이라고 하면 사실상 우리나라는 플랫폼 기반으로 거의 편성이 끝나 있어요. 어떤데 잘 아시죠?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는 카카오톡이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 라인, 그리고 네이버 OGQ 마켓, 밴드 등등의 플랫폼 기반으로 이모티콘 시장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이런 사람이고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캐릭터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납품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처럼 혹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그런 작가님들처럼 캐릭터 이모티콘을 제작을 해서 입점 판매하고 있는 판매 작가님이 아니라 저는 그냥 산업계라고 하는 기업, 관공서 혹은 기타 등등의 교육기관 서비스 플랫폼에 최적화된 캐릭터를 개발하고 납품을 하는 제작자, 납품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산업계 작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캐릭터 이모티콘 작가, 캐릭터 디자이너의 삶에 대해서 직업인의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간단한 이미지 몇 개를 올려봤습니다. 저는 백팩에 노트북과 태블릿을 들고 다니는 디지털 유목민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현재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장비, 아이템은 노트북과 백팩입니다. 보이시죠? 실제 노트북과 백팩을 활용해서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커피를 마셔가며 커피숍에 혹은 콘센트가 있는 곳에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니고 미팅을 하고 시간이 날 때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팅이나 외부 활동이 없는 날에는 이렇게 집에서 데스크탑으로 그림을 그리곤 하죠. 우측에는 간혹 제가 가볍게 들고 나가는 갤럭시 탭 기기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그림 그리고 컨셉을 짜고 콘티 정도 짜기 좋게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패드를 쓰시는 분들이 그림 그리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더 많으시더라고요. 실제 가격도 크기도 그리고 그리는 감도 많이 괜찮다고들 합니다. 자, 주로 제가 사용을 하는 요 장비 요런 세팅이에요. 노트북에 태블릿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세팅으로 사용을 하곤 하고요. 그리고 하나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고가의 장비를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께서는 바로 구매를 하시거나 하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가급적 여러분들께서 저가의 장비로 그리고 집에 현재 가지고 계신 PC로 한번 진입을 해 보시고 이 시장에서 1년 이상 활동을 내가 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이 들면 그때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조심스레 추천을 드립니다. 이유는 보통 1년 이내에 결판이 나요.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 끈기가 어느 정도인지, 내 꿈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1년 이내에 결판이 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가급적 장비 탓 할 거 없어요. 장비는 그냥 거들 뿐. 사실상 여러분들의 그런 창의력과 그런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선들의 조합은 결국에는
2년, 3년 정도 이상 하다 보면 장비와 크게 무관하게 많이 다듬어지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주요 장비와 그리고 직업인의 이해 소개편이었고요. 그리고 저작권 관련한 얘기를 조금 여러분들께 수업 전이지만 미리 하려고 합니다. 자, 저작권 잘 알고들 계시죠? 창작자가 창작한 시점부터 해서 생기는 고유 권한이고요. 그리고 그 저작권자가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사용권, 즉 라이센스예요. 그래서 이 라이센스를 여러분들께서는 제일 많이 들어봤을 텐데, 보통 저작권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작권 등록 혹은 저작권 침해 뭐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가장 많이 알고 계셔야 될 분들이 사실은 이미 이걸로 창작물로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어야 해요. 자, 왜냐하면은 저작권은 사실 스케치한 그런 시안만 가지고 등록을 하고 계속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하기에는 비효율적이에요. 그렇겠죠? 실제 경제활동이라든지 후차적인 이런 활동이 확 실시되는 게 아닌 한 일일이 저작권을 캐릭터에 다 등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 일련의 활동이라든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스케치 종이 위에만 준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PC로 드로잉을 하건 혹은 컨셉을 잡든 뭐 콘티를 짜든 혹은 한두 컷 이상씩 이렇게 만들어 보고 그려보든 그런 거 관련된 이제 캐릭터 디자인물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은 본인의 SNS 혹은 공식 블로그 또는 웹사이트에 등록을 하는 게 먼저예요. 가장 먼저 그렇게 게시를 하고 이 창작물의 창작일을 함께 게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게시권을 먼저 확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내가 만든 캐릭터를 가지고 이런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한 이런 결과물들과 이런 그 결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꾸준히 활동치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창작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캐릭터들이 이렇게 제작이 되었다, 그리고 유사 캐릭터가 이렇게 없었다라는 것이 먼저 조사가 돼야 되는 게 사실은 맞긴 해요. 지금은 캐릭터 이모티콘 시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그 경우의 수라고 할게요. 시안에 대한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좁아져 있어요. 특히 정말 심플하고 귀엽게 만들어진 캐릭터, 거기에다 고양이와 강아지 같은 동물,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캐릭터들을 제작을 하실 분들께서는 특히나 저작권을 등록을 하고 사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쟁의 소지를 미리 없애는 차원에서 미리 저작권 관련 사전에 유사 캐릭터 관련 그런 이미지나 그런 다른 작가님들의 활동을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나서 그리고 창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 연월일을 등록한 경우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므로 가급적 저작물 창작 후 1년 이내에 저작권을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게시를 하거나 저작물 등록을 하거나 뭐 이럴 때 여러분들이 게시만 하고 1년 이내 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런 이유로 지금 캐릭터 디자인하고 이모티콘을 제작하실 여러분들께서 꼭 아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저만의 이런 넋두리를 좀 적어봤어요. 우선은 기성 작가님들 캐릭터 이모티콘 및 캐릭터 상품들을 서칭하고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폭넓은 서칭이 필요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자, 우리는 이미지 검색부터 여러 가지 상품들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검색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진입할 이 캐릭터의 이제 쉐입이나 유사 캐릭터의 그런 시장 상황이나 상품군들이나 뭐 상세히 이제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활동들이 수반이 되지 않고 내가 그냥 좋아서 혹은 쉽게 그릴 수 있는 이런 그림들을 그리다 보니 이거 괜찮은데 싶어서 이제 하나를 만들었다면 그곳은 이제 위험의 소지가 큽니다. 위험의 소지가 크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이만큼 커져 있고 캐릭터 이모티콘 상품에 대한 그런 저작권이 부각될 시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번 이모티콘의 컨셉도 완전 카피하면 저작권법 위반이다. 동작이 프레임 하나하나, 동세 하나하나가 똑같아요.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사실상 보고 그렸다, 베꼈다 라고 간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동작으로 프레임까지, 동선까지 카피를 하면 안 됩니다. 특히나 움직이는 이모티콘이 많은 요즘은 이것조차도 이제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자, 3번 캐릭터 및 세계관이 지금과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우리들이 커오면서 봐왔던 웹툰, 그리고 수많은 그런 창작물들, 컨텐츠들, 그리고 영화, 드라마, 책, 그런 세계관이 사실상 지금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건 많이 나와 있다라고 보여져요. 캐릭터 등장인물이 조금 다르고 이야기의 전개가 좀 다를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사실상 캐릭터가 등장을 하면 이미지, 시안이죠.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세계관이 거의 비슷한 와중에 조금은 다르게 표현될 뭔가가 있어야 된다. 시각적으로 다르다, 혹은 접근 방식이 다르다, 뭐든 괜찮아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상업적, 비상업적 경계를 허물어 다양성을 추구하자. 저는 산업계에 있는 산업계 크리에이터예요. 그래서 돈이 되는, 혹은 광고를 위한, 혹은 클라이언트를 위한, 혹은 대중이 아주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모아서 컨텐츠를 제작을 하곤 하는데, 지금 창작을 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본인의 캐릭터를 가지고 혹은 본인의 창작물과 세계관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상업적인 이런 걸침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상업적인 걸침이 뭐냐? 즉 조금 활용을 하면 광고 혹은 상품화 혹은 기타 등등의 활로가 개척이 될 법한 그런 시향과 컨셉을 추구를 해도 된다. 너무너무 나는 예술을 할 거야, 예술적인 그런 기치만을 이제 뽐내고 싶지만 이제 너무너무 이제 상업적으로 접근할 그럴 턱이 부족하거나 거리감이 좀 있는 그런 창작물들이 많은 분들은 사실상 굉장히 힘든 그런 창작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산업계 혹은 그 이외에 상품화 과정에 충분히 경험이 있는 분들, 혹은 주변 지인들, 혹은 이미 상품화가 돼서 잘 된 사례들을 충분히 보시고 어느 정도 가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충분히 괜찮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5번 창의적인 컨셉 개발과 디자인에 꾸준하자. 자, 5번의 포인트는 꾸준하자입니다. 왜 꾸준해야 되느냐? 아까 처음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좋은 장비를 쓰고 뭔가를 만들겠다고 덤벼들면 보통 1년 이내에 접을 사람들은 다 접습니다. 왜 이렇게 1년 이내에 대부분이 접느냐? 안 해본 거고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혹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다른 더 좋은 조건이 있어서 라는 이유를 들고 일단 그쪽 다른 세계로, 다른 업으로 전향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냥 취미로만 해야지. 그래요. 왜 이렇게 이제 꾸준히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냐? 그걸 뭐 얘기할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창의적인 이런 일 자체가 꾸준히 계속 나온다는 것, 이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래서 1년 이상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혹은 몇 년 동안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혹은 뭔가 이제 조금씩 맥을 잡아서 자신만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분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응원을 보내고, 여러분들도 이제 창작을 하실 때, 저작권 등록을 하실 때 관련해서도 모두 이 꾸준한 기점에 관련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봄직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자, 오늘은 첫 시간이죠. 포토샵 활용해서 캐릭터 이모티콘의 기초 과정을 설명을 할 건데, 우선은 PC 및 태블릿 세팅하기,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 설정하기, 그리고 브러쉬 설정하기, 이렇게 먼저 수업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다들 PC에 포토샵 설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태블릿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태블릿의 드라이버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죠? 네, 그렇다면 이제 수업을 진행할 준비가 된 거고요. 아니라면 지금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바로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